안녕하세요. 주식추치입니다. 오늘은 한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9월 23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샘은 9월 23일 기준 주가 46,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샘이 판매하는 제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엌 인테리어, 욕실 인테리어, 빌트인 인테리어, 문 인테리어, 침대, 그 외에 소파 등의 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새로운 사업으로 홈케어 사업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비대면 전문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엌, 욕실, 집 전체 케어 등 공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총 8개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특히 부엌 및 욕실 케어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쉬운 서비스를 위해 자회사 한샘 개발을 서비스 전문 회사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입니다. 가전제품 및 침대 등 품목 케어, 욕실 및 주방 케어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그 외에도 가구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구 제품을 구입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 금액을 지불하여 가구를 이용하는 렌트식의 서비스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하던 시기의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동산 붐이었던 2020년에 가구 업계도 동시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가구는 부피가 커서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됩니다. 2020년 호황기 시절 매달 9천억의 가구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됨으로써 가구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1년 만에 재택근무자 수가 5배 증가했었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집 내부를 깔끔하게 꾸미려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업체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수혜를 받은 프린터 업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재택근무 시 사용할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겨냥한 가정용 프린터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신도리코 또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레이저 및 잉크의 출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 수혜를 받은 종목 신도리코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 있을까 하고 조금씩 사두었던 신도리코를 익절한 사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의 매매 방법에 대한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이슈 및 경제 침체로 인해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가구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매매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도 한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같은 가구 업체인 현대리바트, 카사미야는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주택 거래와 한샘 홈 리모델링 매출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 그래프로 정리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그에 맞춰 한샘의 홈 리모델링 매출도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한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한샘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후 주택 거래량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는데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한샘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하였고 그 후로 한샘의 기존 경영진과 실무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고 내부적으로는 프라이빗 에쿼티 인사들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샘의 2대 주주인 태통캐피탈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가치 제고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사회이사 후보로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진태 한샘 대표의 집행위원과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경영권을 확립했습니다. 김진태 대표 집행위원은 회사 주가가 1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변화와 관련하여 한샘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수직적인 인사구조로 인한 비효율 및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대리점 점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되는 회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샘은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를 위해 요기요 출신 박혜용 부사장과 우한 형제들 출신 신희송 상무를 IT 관련 인사로 영입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등인 한샘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오늘의 집이 1등입니다. 오늘의 집의 기업 가치는 2조 원으로 평가되어 현재 약 1조 원인 한샘보다 더 높습니다. 그만큼 가구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샘은 오늘의 집과 협업을 실시하고 샘 라이브 챗을 고도화했습니다. 샘 라이브 챗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샘 라이브 기능을 고도화하여 샘 라이브 챗을 론칭했습니다. 정보 제공 영상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능에 많이 나와 인지도를 쌓은 홍현희 씨의 배우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이 출연해 홈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지식을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핵심 기능은 실시간 상담입니다. 9시부터 24시까지 오픈 채팅 기반의 실시간 전문 상담을 받고 특히 거주지 인근의 대리점과 연결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샘을 인수했을 때 얼마에 인수를 했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찾아보았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샘을 인수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비싼 값으로 인수한 리스크를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가치를 올려 상쇄하겠다고 합니다. 한샘 주식 27.7%를 1조 5천억 원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3,500억, 롯데그룹에서 3,500억을 책임지고 나머지 자금은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판매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자사주를 판매하는 경우 한샘의 주가가 싼 상태에서 대규모 물량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텐데 굳이 주가가 낮을 때 더 손해를 보아가며 자사주를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100주에 80억인 회사가 20주를 소각하여 80주를 남기게 되면 80주에 80억인 회사가 됩니다. 즉, 한 주당 8천만 원이었던 주가가 1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롯데그룹은 한샘을 주당 22만원 가격으로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12만원이었으니 거의 2배나 비싸게 주고 인수했습니다. 27.7%의 지분을 인수하지만 약 10%의 자사주까지 고려하면 38%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26.7%의 약 4분의 1인 7%의 자사주만 얻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샘의 주가 차트입니다. 작년 약 12만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4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약 12만원이었을 때 대주주들이 22만원으로 한샘을 인수했으니 현재 한샘을 매수하면 대주주보다 약 5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인수 과정에서 롯데는 대체 왜 한샘을 인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롯데쇼핑이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세를 보고 한샘을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롯데쇼핑이 인수하던 시기 국내 인테리어 시장이 역대급 호황기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구업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롯데쇼핑이 한샘을 인수한 이유는 롯데백화점 때문입니다. 신세계, 현대, 롯데, 이 빅3 백화점 중 리빙 사업체가 없던 유일한 기업이 롯데입니다. 신세계는 카사미야를 보유했고 현대는 현대리바트를 보유했습니다. 요즘 백화점은 패션관 외에도 리빙관을 운영하기에 이런 움직임에 맞춰 롯데가 한샘을 인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건물에 현대리바트 제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롯데건설에서 시공한 건물에 한샘 제품을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샘은 최근 집을 고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소비자가 바꾸고 싶은 공간만 선택해 공사할 수 있게 하고 리모델링 시 필요한 짐 보관 서비스, 숙박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합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한샘 서비스를 통해 책임 시공을 할 예정이고 숙련된 인력 및 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품질 강화를 도모하는 중입니다. 그렇담 한샘에 투자한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잘하는 회사일까? 라는 생각에 찾아보았습니다. 한샘, 하나투어, 미샤 등에 투자하였고 쓱닷컴에 매각한 W컨셉 및 KG그룹에 매각한 할리스커피에도 투자하였습니다. 사모펀드 대표가 생각하는 한샘의 향후 전망으로는 주택 경기만 개선된다면 시장 1위로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주가를 위해 자사주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2-3년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회사 에이블 CNC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5년 전 에이블 CNC를 인수할 때만 해도 오프라인 원브랜드 샵이 잘 나갔지만 현재는 올리브영처럼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멀티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에 꾸준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온라인 판매 강화 및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2022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CNC의 주가는 5년 전에 비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미샤처럼 투자에 실패한 사례를 보니 투자회사라고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한샘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샘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꽤 오래된 기사이지만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발생한 한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을 징계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외에 21년 1월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기사입니다.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한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한샘이 약 120여 개의 대리점으로부터 34억 원의 판촉 비용을 일반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몇 가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한샘에게 부과한 과징금 11억 5,600만 원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다시 한 번 더 한샘의 대리점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포에서 12년간 대리점을 운영한 대리점주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이유로 첫째, 한샘이 홈쇼핑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 뒤 판매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금해 대리점의 손실액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둘째, 인테리어 시공을 한샘 계열사 한샘 서비스원과의 거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샘이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가 492만원과 시공비 65만원을 합친 557만원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한샘 제품의 원가입니다. 이 원가 557만원짜리 제품을 홈쇼핑에서 576만원에 판매하였고 그 차액 약 19만원을 대리점에서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홈쇼핑 판매가의 10%인 57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을 수금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판매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리점이 적자일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홈쇼핑 참여를 강요하지 않기에 신고자의 주장처럼 적자가 발생한다면 홈쇼핑 판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다른 대리점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홈쇼핑 광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는 의견 외에도 대구 지역 점주는 마진이 조금밖에 안 남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남 지역 점주는 홈쇼핑 광고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몰고 간다는 의견입니다. 시공을 한샘 서비스원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으로는 한샘 서비스원을 통한 시공 가격이 대리점에서 따로 사람을 고용하는 가격보다 2배 비싸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한샘에서는 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력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었기에 비쌀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샘 제품을 다른 사람이 시공하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휴책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AS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샘 서비스원을 통해 시공하도록 권유를 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점주들의 의견도 한샘 측과 비슷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비자금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페이퍼 컴퍼니의 광고 대행사를 통해 약 45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사 임직원 및 기자, 경찰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 할인 혜택을 제공한 부정청탁 의혹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샘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배당 성향도 50% 이상 유지를 하고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여 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1,1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회사이므로 2022년에는 배당 성향도 50% 이상일 테니 작년보다 많은 배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약 2조 원으로 나오고 있으며 다행히 적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100% 정도이며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3,400%가 넘습니다. 부채 총계 그래프를 보면 부채가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작년에 비해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PER과 PBR이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수혜로 매출이 상승했던 2020년보다 PER, PBR 등 지표는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간간히 흑자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한샘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롯데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가구뿐만이 아닌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점, 배당 증가 및 자사주 취득 등 주주 친화적 활동을 하는 회사, 주가 10만원까지 최저시급만 받겠다고 하는 대표, 꾸준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과 가구 부문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금리 인상 및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불경기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점, 코로나 수혜가 끝난 현 상황과 비자금 의혹 등 대리점 갑질 등 부정적 이슈가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제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점, 기존에 한샘을 키워온 실무진을 교체한 점,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의 강자, 오늘의 집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샘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올해 1.25%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것 같긴 합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보니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는 시장의 바닥을 맞출 자신이 없기에 종목을 분석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겠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 함께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